물건 좀 줄여보자고 서랍을 열었다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도로 닫아본 적 있으시지요? 미니멀 라이프, 마음은 몇 년째인데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영상 속 미니멀리스트들의 집은 절반이 비어 있던데 우리 집이 저기까지 가려면 트럭을 불러야 할 것 같고 큰맘 먹고 주말을 통째로 비워야 할 것 같고 버릴 걸 고르자니 벌써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담에만 쌓여온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해 하나부터 풀고 갈게요. 시작을 못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작을 너무 크게 잡아서예요. 그리고 왕초보라는 말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살림이 초보라는 게 아니라 비우기가 처음이라는 뜻이니까요. 오히려 30년 살림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물건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버리는 법이 아니라 시작하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준비한 건 결심이 필요 없는 아주 작은 장치 3개입니다. 장치라는 말이 낯설면 현관의 우산꽂이를 떠올리세요. 우산을 어디 둘지 매번 고민하지 않는 건 우리 의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꼬지가 거기 있어서잖아요. 비우기도 똑같습니다. 비우기는 의지의 일이 아니라 장치의 일이거든요. 3개를 다 거는데 오늘 하루면 충분하고 첫 번째는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도 걸 수 있습니다. 장치 하나. 고민되면 남깁니다. 첫 번째 장치는 물건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딱 한 줄이에요. 고민되면 남긴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정리 이야기는 다들 버리라고 하니까요. 1년 안 썼으면 버려라.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런데 왕초보를 주저앉히는 건 버리는 노동이 아니라 버릴까 말까 하는 그 판단입니다. 옷 한 벌 들고 30분을 서 있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게다가 그 판단이 하나가 아닙니다. 버릴까 말까가 첫 번째 재판이고 버린다면 쓰레기로 버릴지, 나눔을 줄지가 2번째 재판이고 나중에 필요해지면 어쩌나가 3번째 재판이에요. 옷 한 벌에 재판이 3번씩 열리는데 서랍 하나의 옷이 수십 벌입니다. 정리 전에는 깨끗한 집을 상상하다가도 막상 꺼내놓고 보면 결정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는 거예요. 첫날에 나가떨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첫 장치는 그 재판을 통째로 휴정시킵니다. 망설여지는 물건은 전부, 죄책감 없이 남기세요. 대신 판단이 아예 필요 없는 것들만 손댑니다. 짝을 잃은 지 오래된 양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양념, 작년 달력, 다 쓴 건전지, 잉크가 마른 사인펜, 뚜껑을 잃어버린 반찬통, 돌돌 말린 채 굳어버린 파스 한 장. 이런 건 고민이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되는 물건들이지요. 기준을 하나 드리자면 10초 안에 답이 나오는가입니다. 10초를 넘기면 그건 명백한 게 아니니 그대로 내려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런 명백한 것만 해도 집집마다 수십 개는 나옵니다. 오늘은 그중 10개만 만나도 대성공이고요. 이 규칙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단이 없으면 피로가 없고 피로가 없으면 멈출 일도 없거든요. 오히려 한번 눈이 트이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안 보이던 다 쓴 건전지가 오늘은 눈에 밟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망설여진다는 건 그 물건과 헤어질 때가 아직 아니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이길 필요 없어요. 남긴 것들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순번이 안 온 것뿐입니다. 명백한 것들을 보내면서 눈이 밝아지면 지금 망설여지는 것들 중에도 다음 달엔 명백해져 있는 게 생겨요. 그때 보내면 됩니다. 비움은 시험이 아니라 순번이에요. 자, 첫 실습은 지금입니다. 영상 들으면서 고개만 한번 돌려보세요. 다 쓴 건전지든 잉크 마른 펜이든 명백한 것 하나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거 하나만 지금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보세요. 어떠세요? 고민이 하나도 없었지요. 이게 되네 싶으시지요. 방금 그게 시작입니다. 장치 둘, 현관에 반출 바구니. 그런데 첫 장치를 걸고 나면
곧바로 두 번째 벽을 만납니다. 보내기로 한 물건을 손에 들고 이걸 지금 어디다 두나 하는 벽이요. 버리기로 마음먹은 헌 옷을 들고 서 있어 보세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자니 아깝고, 의류 수거함은 밖에 나가야 있고, 나눔을 주자니 당장 받을 사람이 없고, 그렇게 몇 초 서성이다가 결국 도로 옷장에 넣습니다. 결심은 해샜는데 갈 곳이 없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왕초보의 비움이 실패하는 두 번째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결심과 처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두 번째 장치가 그 거리를 없애줍니다. 현관 한쪽, 신발장 옆 구석에 바구니를 하나 두세요. 튼튼한 종이 가방이나 라면 상자도 좋습니다. 크기는 라면 상자만 하면 충분해요. 이름은 반출 바구니. 이 집에서 나가기로 한 물건들이 잠시 머무는 정거장입니다. 이제 이건 안 쓰지 싶은 순간 고민 없이 거기 넣기만 하면 됩니다. 처분은 나중에 나가는 길에 하면 되니까요. 분리수거하러 갈 때 1개, 마트 가는 길에 의류 수거함에 1개, 이웃에 나눔 1개. 버리기가 따로 날 잡는 큰일이 아니라 외출길에 겸사겸사 되는 일로 바뀝니다. 하루 1개면 한 달에 30개고요. 아파트에 분리수거 요일이 있다면 그날을 바구니 비우는 날로 정해두면 더 간단해집니다. 바구니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보일 때마다 생각이 나거든요. 지나다니며 바구니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아, 맞다. 그 프라이팬 하고 하나씩 더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저 바구니는 나가는 물건들 자리라고.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남편이 안 쓰는 공구를 슬쩍 넣어두고 아이들이 다 본 책을 갖다 놓기 시작해요. 혼자 하던 비움이 집안일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바구니에는 숨은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건과 천천히 헤어지게 해줘요. 옷장에서 곧장. 쓰레기 봉투로 보내면 마음이 급하고 아쉬운데 바구니에서 며칠 지내다 떠나보내면 이상하게 아쉬움이 덜합니다. 이별에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지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거장은 머무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에요. 특히 팔아야지 하고 넣어둔 물건이 위험합니다. 중고로 팔 물건은 사진 찍고 올리는 일을 미루다가 바구니에서 몇 달을 살거든요. 그러면 정거장이 창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규칙 하나를 겹칩니다. 이 주가 지나도 그대로 있는 물건은 판매 미련을 접고 나눔이나 수거함으로 보내세요. 왕초보 단계에서는 몇 천원보다 장치가 도는 게 훨씬 큰 이득입니다. 바구니를 놓는 순간이 두 번째 실습입니다. 오늘 현관에 바구니 하나 놓고 아까 그 명백한 것들 중 재활용 갈 것 하나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외출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빈 바구니를 들고 돌아온 그날. 두 번째로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게 되네. 장치 셋. 하나 오면 하나 갑니다. 세 번째 장치는 애써 비운 집이. 도로 차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비워본 분들이 몇 달 뒤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치웠는데 또 그대로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셈이 안 맞아서 그래요. 한 달에 30개를 내보내도 40개가 들어오면 집은 다시 찹니다. 그리고 요즘은 들어오는 쪽이 압도적으로 빠른 시대잖아요. 택배가 이틀에 한 번은 문 앞에 와 있고 은행에서 받은 우산에 행사장 답례품에 계모임 기념 수건까지. 사지 않아도 물건이 들어옵니다. 나가는 문은 좁은데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비우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장치는 간단합니다. 새 물건이 현관을 넘는 순간 같은 종류 하나가 반출 바구니로 갑니다. 새 옷이 오면 헌 옷 하나가, 새 프라이팬이 오면 낡은 프라이팬이, 새 우산이 오면 살굽은 우산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장치와 그대로 이어지지요. 나가는 길은 이미 깔려 있으니 이 장치는 그 길에 손님을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필 같은 종류냐면요. 새 옷을 사고
낡은 냄비를 버리면 옷장은 계속 늘거든요. 늘어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가 나가야 그 자리의 총량이 지켜집니다. 옷은 옷과 그릇은 그릇과 셈을 맞추는 거예요. 다만 쓰면 없어지는 소모품은 이 규칙 바뀝니다. 휴지나 세제는 알아서 사라지니까요. 이 규칙은 쌓이는 물건들만의 것입니다. 이미 쌓여있는 짐은 이 규칙이 못 건드리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그건 첫 번째 장치의 몫이에요. 명백한 것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건 첫 장치가 하고, 세 번째 장치의 일은 그동안 더 늘지 않게 문을 지키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 규칙의 진짜 힘은 총량이 고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 오면 하나 가니까 집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왕초보의 가장 큰 좌절인 도로 원점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덤이 하나 있는데 이 규칙이 몸에 붙으면 물건을 살 때 마음속에 질문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게 들어오면 뭐가 나가지? 그 순간 장바구니에서 조용히 빠지는 물건들이 생겨요. 비우는 장치가 어느새 덜 사는 장치까지 겸하는 거지요. 선물처럼 거절할 수 없이 들어오는 물건은 어떠하냐고요? 똑같습니다. 들어온 건 들어온 거니까 같은 종류에서 가장 낡은 하나를 배웅하면 돼요. 선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 낡은 하나도 그동안 제 몫을 다했으니 홀가분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실습은 다음 택배가 오는 날입니다. 상자를 뜯으면서 같은 종류 하나를 바구니에 넣어보세요. 쇼핑을 했는데 집이 안 늘었다는 걸 확인하는 날. 세 번째로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게 되네. 이 셋이 사실은 한 벌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 장치는 각각 세 개가 아니라 한 벌입니다. 첫 번째 장치가 무엇을 내보낼지 정해줍니다. 판단이 필요 없는 것부터. 두 번째 장치가 그것들이 나갈 길을 깔아줍니다. 현관의 정거장으로. 세 번째 장치가 그 사이에 다시 차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하나 오면 하나. 고르고, 내보내고, 잠그고. 세 개가 맞물리면 비움이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가 됩니다. 하나만 걸면 어디선가 셉니다. 고르기만 하면 물건이 갈 곳 없이 쌓이고, 바구니만 있으면 뭘 넣을지 막막하고, 총량 규칙만 있으면 이미 쌓인 짐이 그대로지요. 그런데 셋이 걸리면 의지가 약해진 날에도 장치가 대신 일합니다. 우산고지가 한번 놓이면 그 뒤로는 우산 걱정을 안 하듯이요. 장치의 좋은 점은 한번 걸어두면 값을 매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장치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셋 중 어느 것도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 첫째는 남기라 하고, 둘째는 두라 하고, 셋째는 배웅하라 합니다. 결심을 요구하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왕초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비우기는 의지의 일이 아니라 장치의 일입니다. 오늘 하실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아까 명백한 것 하나 버리셨으면 첫 장치는 이미 걸렸고요. 이따가 현관에 바구니 하나만 놓으세요. 세 번째 장치는 다음 택배가 올 때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다 꺼는데 오늘 하루면 충분하다고 한 게 빈말이 아니었지요.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한 달 뒤에 집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장치는 원래 조용히 일하니까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 문득 둘러보면 아실 거예요. 서랍이 조금 헐거워졌고, 현관이 조금 넓어졌고, 무엇보다 집이 더는 늘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때쯤이면 왕초보라는 말도 안 어울리실 겁니다. 장치 세 개를 굴리는 사람은 시작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중간에 며칠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장치의 좋은 점이에요. 결심은 한번 끊기면 다시 마음을 먹어야 하지만 바구니는 끊겨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난 날 다시 하나 넣으면 장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돕니다. 그리고 자주 쓰고 아끼는 물건들은 그대로 두세요.
미니멀은 텅 빈 집을 만드는 대회가 아니라 내 살림에 맞는 양을 찾는 일이니까요. 기준은 남의 집 사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고 새 장치는 그 기준을 찾아가도록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반출 바구니에 1호로 들어간 물건이 무엇인지 댓글창에 신고해 주세요. 오늘은 댓글창을 우리끼리의 반출 바구니 자랑 게시판으로 써보지요. 남의 집일 홀을 구경하다 보면 우리 집 1호도 눈에 띄는 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